노란 조명 아래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을 써는 칼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옵니다. 하얀색 스티커가 덧방된 메뉴판에는 5칼원이라는 숫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가게 밖을 지나는 사람들은 슬쩍 안을 들여다보다가도 이내 무심한 발걸음을 옮깁니다. 텅 빈 테이블 위에는 차가운 정막만이 흐르고 있을 뿐입니다. 코를 찌르는 한약재의 진한 냄새가 차가운 겨울 공기와 섞여 묘한 긴장감을 만듭니다. 수만 번 고기를 썰어냈을 사장님의 손등에는 딱딱한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과거의 족발은 퇴근길 아버지들이 노란 봉투에 담아오던 가장 친숙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 시내 주요 식당에서 족발 대자를 시키려면 5만 원이 넘는 돈을 지출해야 합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60% 이상 가격이 뛴 셈입니다. 배달 앱에서 배달비와 쌈 채소 추가 비용까지 합치면 결제 금액은 6만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족발을 서민의 음식이 아닌 고급 요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 비싸서 못 먹겠다는 분노 섞인 글들이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몰랐던 이 5만 원이라는 숫자 뒤에는 사장님조차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괴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새벽 시장의 차가운 안개 속에서 거대한 돼지 사체들이 갈고리에 걸려 나옵니다. 정육점 칼이 뼈를 긁어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잠든 시장을 깨웁니다. 장부 위에 적힌 붉은색 글씨들은 날마다 늘어만 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손가락은 점점 빨라집니다. 유통 트럭이 내뿜는 매캐한 매연 사이로 사장님은 고기를 고르며 깊은 한숨을 내뱉습니다. 오늘따라 고기의 육질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바로 가격표였습니다. 실제로 돼지 앞다리살 도매 가격은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폭주하고 있습니다. 족발은 뒷다리보다 앞다리의 선호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비싸다고 다른 부위를 쓸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한약재와 설탕, 그리고 간장 같은 부재료비는 물론이고 가스비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올랐던 겁니다. 2024년 공식 기록을 보면 매출에서 식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육박합니다.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나는 한계점에 도달했던 거죠. 사장님들에게 가격 인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던 셈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원재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빠져나가는 보이지 않는 돈의 정체였습니다. 가게 구석에서는 쉴 새 없이 배달 주문 알림음이 울려댑니다. 영수증 프린터가 기계적인 비명을 지르듯 전표를 뱉어냅니다. 매장 앞은 이미 배달 오토바이들의 엔진 소리와 소음으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포장 용기를 테이프로 감는 거친 마찰음이 주방을 가득 채웁니다. 사장님은 산더미처럼 쌓인 매출 전표를 보며 멀리를 싸매고 앉아있을 뿐입니다. 배달 플랫폼이 떼어가는 수수료는 이제 매출의 25%에서 35%에 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까요? 5만 원짜리 족발 한 접시를 배달로 팔면 플랫폼 이용료와 배달비로만 전 105만 원 이상이 증발하는 구조인 겁니다. 무료 배달이라는 달콤한 광고의 이면에는 자영업자들의 뼈를 깎는 희생이 숨어 있었습니다. 배달앱 없이는 장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종속적인 시장 환경은 사장님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장 가격과 배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된 것은 이런 약탈적 구조 때문이었던 거죠. 돈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야만 하는 족발의 특성은 또 다른 거대한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펄펄 끓는 대형 솥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50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사장님의 얼굴을 타고 흐른 땀방울은 솥으로 떨어지며 고열에 증발해버립니다. 수십 킬로그램의 고기망을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뜨거운 고기를 썰어내기 위해 찬물에 손가락을 담그며 버티는 모습은 차라리 사투에 가깝습니다. 주방 바닥의 미끄러운 기름기와 습한 공기는 몸을 더욱 무겁게 짓누릅니다. 족발은 세척부터 시작해 털을 제거하고 삶고 식히는 모든 과정이 오직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오르는데 이런 고된 일을 하려는 사람은 갈수록 줄어드는 구인난의 시대입니다. 주방 인력 한 명을 쓰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인건비와 보험료는 영세한 가게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컸습니다. 사장님, 본인이 하루 12시간 넘게 중노동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하다했습니다. 숙련된 칼질이 필요한 전문 인력의 몸값은 이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습니다. 이런 사투 끝에 사장님들의 손에 남는 것은 과연 얼마였을까요? 그 결과는 상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어두운 가게 안에서 홀로 불이 켜진 계산대 앞에는 낡은 장부가 펼쳐져 있습니다. 한 달 매출액 5천만 원이라는 화려한 숫자 뒤에는 순이익 200만 원이라는 초라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온 대출 이자, 상환 독촉 문자는 휴대전화 진동을 타고 사장님의 심장을 때립니다. 텅 빈 금고를 마른 걸레로 닦아보지만 남는 것은 차가운 금속의 촉감뿐입니다. 깊은 밤 사장님이 혼자 들이키는 소주 한 잔에는 말로 다 못할 삶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수도권 외식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과거 20.7%에서 최근 5.5%로 대폭락했습니다. 100만 원어치 족발을 팔아도 사장님 손에 남는 순수익은 고작 590펜원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임대료와 전기료 같은 고정비는 매출과 상관없이 매달 꼬박꼬박 통장을 비워가고 있습니다. 대출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이 이제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매출이 늘어도 남는 게 없는 풍요 속의 빈곤은 이미 외식업계 전체를 지배하는 그늘이 되었습니다. 결국 버티다 못한 사장님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두 가지뿐이었습니다.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 문을 닫거나. 가게 유리창에는 커다란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평생을 일쉬어온 주방 가구들이 중고 트럭에 실려 나갈 때마다 요란한 소음이 골목을 울립니다. 간판의 조명은 꺼지고 쇠윈도에는 먼지만이 격하게 쌓여갑니다. 철거업체의 무자비한 망치질 소리는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오랫동안 정들었던 단골 손님에게 보내는 미안하다는 마지막 문자는 차마 전송 버튼을 누르기 힘들 만큼 무겁습니다. 최근 5개월 연속으로 문을 닫는 식당의 수가 새로 여는 식당의 수를 추월했습니다. 폐업 후에도 수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드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배달 위주의 소비 패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노포들은 하나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비용조차 없어 도망치듯 가게를 비워야 하는 이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의 폐업은 단순한 실패를 넘어 지역 경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도미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누군가는 전혀 다른 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사라진 주방이 그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일정한 기계음과 함께 로봇 팔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홀에는 키오스크의 차가운 화면이 주문을 기다리며 무심한 빛을 내뿜습니다. 사람의 발소리 대신 서빙 로봇의 매끄러운 구동음이 바닥을 타고 흐릅니다. 차가운 금속 질감의 주방 도구들과 푸른색 지시대는 마치 먼 미래의 실험실 같은 느낌을 줍니다. 직원 한 명 없이 고요함만 흐르는 식당은 어딘지 모르게 이질적이고 낯설기만 합니다. 고물가와 인건비의 압박 속에서 로봇 무인화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로봇을 도입했을 때 절감되는 인건비는 가게 유지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족발을 일정하게 썰어내는 고난도의 작업조차 이제는 로봇의 영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초기 도입 비용은 대다수 소상공인에게는 여전히 높은 벽입니다. 무엇보다 무인화가 가속될수록 우리가 사랑하던 외식의 인간적인 정치가 사라진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소비자의 지갑 역시 닫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의점 도시락 코너 앞에 서서 100원 단위의 가격을 비교하는 청년의 눈빛은 절박합니다. 배달 앱을 켜 또 한 그릇 카테고리만 뒤적이며 최소 주문 금액을 확인하는 손가락이 분주합니다. 남은 족발을 소분하여 냉동실에 차곡차곡 넣는 자취생의 일상은 고단합니다. 1인용 포장 용기에 담긴 초라한 고기 몇 점은 우리 시대의 쓸쓸한 초상입니다. 대형 식당의 불은 꺼져가는데 편의점의 형광등만이 밤거리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800만 가구를 넘어선 1인 가구 시대에 족발 대자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고물가에 지친 소비자들은 이제 질보다 가성비를, 그리고 대량 소비보다 초소형 소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비싼 족발 한 접시 대신 편의점 간편식을 찾는 것은 이제 일상적인 풍경입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앞다투어 1인분 서비스를 내놓는 이유도 결국 이런 소비 절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쪼개서 팔지 않으면 아예 팔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결국 이 거대한 물가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그 좁은 주방으로 돌아가 봅니다. 단골 손님이 건네는 힘내라는 말 한마디에 사장님의 지친 눈가에 생기가 돕니다. 자신만의 비법 소스를 아낌없이 공유하며 함께 살 길을 찾는 자영업자들의 연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공동구매를 통해 식재료 단가를 낮추려는 처절한 노력은 주방 안에서 꽃을 피웁니다. 가게 한편에 비싸서 미안하다는 사장님의 진심 어린 편지는 손님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합니다. 해가 뜨기 전 어두운 주방의 불을 다시 밝히는 그 뒷모습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우리는 외식 물가 인상을 단순히 사장님의 탐욕으로만 몰아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록을 보면 대부분의 사장님은 수년간의 경영난을 온몸으로 버티다 마지막 순간에야 가격을 올립니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복잡한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정확한 식재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가격을 올리는 대신 구성을 혁신하고 진심을 담아 승부하는 가게들은 여전히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의 고통을 이해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생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먹은 족발 한 접시는 누군가에게는 하루의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건 사투였습니다. 다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족발을 가운데 두고 마주 앉은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어두운 골목을 묵묵히 밝히고 있는 수많은 식당의 간판 불빛들은 우리 경제의 실핏줄입니다. 사장님이 정성스레 적어넣은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라는 쪽지는 손님의 지친 마음을 어루만칩니다. 빈 접시를 치우며 사장이 짓는 작은 미소는 다시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도시의 밤 풍경 속에 담긴 수천 개의 불빛은 저마다의 삶을 지탱하는 치열한 현장이었습니다. 족발 5만 원 시대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단순히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을 넘어 우리 사회의 분배와 노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해도 결국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영업자와 소비자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견뎌내고 있는 소중한 우리 이웃들입니다. 당신에게 족발은 그저 비싼 음식입니까? 아니면 우리 이웃의 땀방울이 담긴 소중한 한 끼입니까? 부디 내일의 식탁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볍고 더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